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식생활 고민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고민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 기대되는 고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제 친구가 가족들과 외식을 했다가 식중독에 걸려서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도대체 식중독은 왜 걸리는 걸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식중독에 걸렸다니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식중독이 사실 엄청 위험한 거잖아요. 단순히 배탈이 아니라 자칫하면 생명까지 위협을 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식중독 사고 사례가 가끔씩 발생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뭐가 원인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2024년 8월 12일) 한 냉면 전문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날 방문한 손님 중 설사나 구토,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환자는 60여 명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가운데 28명은 병원에 입원했으며 환자 일부에게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2021년 8월에는 한 김밥집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34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으며 일부 환자에서는 살모넬라와 대장균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날계란으로 인한 교차 오염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식중독의 가장 흔한 원인은 오염된 음식물에 존재하는 세균과 바이러스, 기생충 등 병원성 미생물인데요. 특히 살모넬라,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등이 주요 원인균이죠.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에는 미생물이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식품을 상온에 방치하거나 육류나 생선류 혹은 채소류를 함께 취급해서 교차 오염이 발생한 경우, 식품을 충분히 익히지 않거나 제대로 가열하지 않는 경우 남아있는 미생물이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럼 다음 사연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주말에 친구들과 빙수를 만들어 먹기로 해서 우유도 얼리고 여러 재료들을 각자 가져왔는데요. 재료를 준비하는 동안 우유가 살짝 녹아서 냉동고에 다시 넣어 얼린 후 빙수를 만들었어요. 친구들과 맛있게 나눠 먹었는데 다들 그날 저녁부터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가야 했어요. 왜 그랬던 걸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런 엄청 고생했겠다, 그쵸? 그쵸.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유도 얼렸다고 했었는데. 바로 그거거든요. 우유를 얼렸다가 녹은 걸 다시 얼리면서 세균이 감염된 거예요. 한번 해동이 된 걸 다시 얼리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네요. 맞아요. 먹고 남은 김밥 같은 음식을 그냥 상온에 방치했다거나 아니면 채소를 제대로 씻지 않고 먹는 것도 식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어떤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될까요? 궁금하시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식중독 예방 수칙. 음식을 먹기 전 그리고 화장실을 사용 후, 재채기 후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식사 도구는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깨끗하게 사용하고 식재료와 음식은 각각 정해진 보관법에 따라서 항상 신선하게 보관합니다. 요리 실습을 하게 되면 칼과 도마는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소와 육류용 등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채소와 과일은 식초나 소독액을 넣은 물에 5분 이상 담근 후 깨끗한 물로 3회 씻은 후에 사용합니다. 또 손에 상처가 났을 때는 조리 실습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조리된 식품을 실온에 보관하지 말고 잘 밀봉해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합니다.
외부에서 음식을 먹을 때 비위생적인 조리식품이나 불량식품을 먹지 않고 소비 기한과 원산지, 식품 성분 등을 확인한 후 식품을 구매해야 하는데요. 만약 열을 동반한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가 발생하면 학교에 알리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식약처에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6가지 수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네, 손 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끓여 먹기, 익혀 먹기, 세척 소독하기. 많다. 네, 많죠. 그래서 저는 손보구 끓익새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괜찮은데요? 손보구 끓익새 입에 딱 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가 식품을 직접 살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식품을 사고 관리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일이나 채소는 색깔이 선명하고 상처나 변색이 없는 거를 고르시도록 하시고요. 네. 곰팡이가 있거나 물러진 부분이 없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육류는 신선한 붉은색을 띠는 것을 골라야 하고요. 생선은 눈이 맑고 투명하고 살도 탄력 있고 선명한 색이 신선한 거라고 합니다.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는 피부가 연한 색을 띠고 끈적임이 없어야 되고요. 유제품은 소비 기한이 가까운 제품보다는 최대한 긴 제품을 선택하고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가 변형이 된 제품은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모든 냉장, 냉동식품은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된 걸 사야 하고요. 특히 냉동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구입할 때 해동 후 다시 냉동된 흔적이 있는 제품은 구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식품을 보관할 때도 또 주의할 점이 있죠. 맞습니다. 계란은 원래 포장된 용기에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계란의 이 껍데기가 다른 식품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건데요. 날계란을 만진 후에는 손과 그리고 사용한 모든 도구와 표면을 비눗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농약이 묻어있는 과일도 있잖아요. 네. 이런 건 흐르는 물에 꼼꼼하게 씻거나 식초나 베이킹 소다를 넣은 물에 담근 후에 깨끗한 물로 헹궈 먹어야 합니다. 껍질에 농약이 많이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껍질을 벗겨서 먹는 것이 좋고요. 아니면 무농약, 유기농 과일을 선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보태자면 식재료를 올바르게 보관하는 건 식중독 예방이나 위생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만요. 신선도를 잘 유지를 해서 버려지는 식재료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쓰고 남은 두부는 깨끗한 물을 부어서 밀폐 용기에 보관을 하고 또 잘 상하는 파나 상추 같은 채소도요. 키친타올을 잠깐 밀폐 용기에 넣어서 보관을 하면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생에도 안심이 되겠지만 음식물 쓰레기도 줄어들어서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오늘 나눈 내용들 다시 한번 다짐하고 마치겠습니다.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오염된 음식은 먹지 않기. 안전하고 신선한 음식 구입해서 깨끗하게 잘 보관하기. 건강하고 튼튼한 식생활 꼭 실천하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